위해서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또 청와대를 최종적으로 본인이 지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한 이치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정경련이 관제 데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업 전반이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들, 기부활동들 전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제 데모의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정경련이 모금해서 보수단체와 친박단체 10여 곳에 70억 원을 지원했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그 돈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 등 관제 데모에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노동계의 최대 화두였던 성과연봉제 관련해 우리 황 총리께서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총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황 총리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직자 임명 문제입니다. 공백이 우려가 되는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송수근 문화체육부 1차관 임명하셨습니다. 송 차관, 블랙리스트 총괄 팀장 역할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속된 조윤선 장관의 권한대행입니다. 이 인사가 구속 중인 조윤선 전 장관의 구명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였습니까? 아니면 헌법 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인사였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금 5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질문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만 답변해 설명을 주십시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하신 5가지 사항 중에 하나도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지만 답변해 앞에 주십시오. 4가지도 저는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 임명에 관해서 지금 어려운 때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체부 차관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장관도 유고고 차관도 또 얼마 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유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문체부를 그냥 팽개쳐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들을 충분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관이라도 세워서 문체부가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나 부정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그거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한번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또는 결과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나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명권자인 총리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불안정한 전국을 수습해야 될 권한대행이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권한대행입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들어가십시오.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하시지 들어가셔도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글쎄 의원님은 들어가도 좋다는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이 답변해 궁금해하시지 보십시오. 않습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럼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은 국정이 어렵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소통해라. 어려운 데를 찾아다녀라. 그렇게 해서 좀 그분들이 좀 힘을 얻게 해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자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리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긴 것이 대통령 흉내내기였습니까? 과거에 총리 시절에 다 제가 했던 일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은 절망하고 있는 국민의 안위보다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절대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최순실, 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은 방송 언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통제와 농단을 시도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EBS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직접 안 보셨습니까? 원본은 직접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출력된 시점이 2015년 11월 9일, 실제 방통위에 이력서를 접수한 날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력서입니다. 네. 이것이 방통위에 접수한 이력서. 예. 두 이력서가 지금 다릅니다. 이것은 방통위 공모 전에 최순실 씨에게 오케이를 받고 방통위 공모에 접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EBS 사장 임명권자 누굽니까? 예, 제가 임명했습니다. 직접 임명하셨습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예.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면접도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면접하신 분 중에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이 돼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력서를 보면 우종범 사장의 실제 이력서가 최순실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우종범 사장 임명하라고 최순실 씨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최순실의 발자국이 찍힌 공영방송 이사장,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것처럼 파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정범 사장께서는 전혀 그 이력서가 왜 거기 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방통위원장님, 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를 했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우정범 사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본인의 확인만 근데 그 이외에는 저희가 뭐 수사 의뢰를 하셔야죠. 그것이 지금 무슨 수사 자, 대상이 알겠습니까? 자, 저는 지금 이 최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방송 장악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자,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2014년 3월에 내정이 됐죠. 네. 예. 내정된 후 내정 소식 당시 김기춘 실장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받았다는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 오늘과 통화에서 그렇게 밝히셨고요.
자, 비서실장보다 윗선이라면 당신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습니까? 저에게 처음 연락하신 분은 대법원장이셨습니다. 대법원장이었다고요? 네. 대법원장이 비서실장보다 윗선이라고. 그러니까 그 위라는 것은 네. 대화 내용에 서로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냥 저보다 더 위에서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지 누구를 특히 지칭을 해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었습니다. 자, 당시 이 방송통신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최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그 관련 업계에서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내정 당시의 상황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나간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대법원장님께 그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셨고, 제가 며칠 시간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고민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와서 각종 그 인사 검증 관련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응해 드렸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네. 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1년 차에 접어들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전격 투입된 게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법원장이었던 최 위원장의 장인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발탁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김기춘, 최순실의 방송 장악, 방송 통제의 마중물 역할을 최성준 위원장이 했다고 보는 근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것이요. 자, 제가 장인어른한테 여쭤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아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이 임명 추천해서 방송계 언론 장악을 주도한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KBS 이사장 누굽니까? 예, 이인호 이사장입니다. 임기가 남은 전임 미기령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해서 사표를 받은 분이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인호 체제에 KBS 이사회가 다시 고대영 사장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 장악의 절차적인 증거입니다. 극우 이데올로기 늪에 빠진 MBC 박문진 고용수 이사장,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옹호하고 역사시장에서 뉴라이트가 살아나야 한다는 EBS 배일중 감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든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소구 이사장,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최성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자, 이런 인사 참사로 우리 공영방송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이 추천한 김성우 홍보수석에 의한 청와대의 보도개입, 비선 실세와 박근혜 정권을 감싸는 편파방송, 방송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징계,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예, 제가 그런 역할을 한 적은 전혀 없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